두 번째, 이 바람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작용하는 힘 첫 번째는 기압 경도력이었어요. 이 기압 경도력은 기압 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었고 이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작용하는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불어 나가고 싶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다른 힘들의 방해를 받아요. 자, 다른 힘들의 뭐 방해를 받는다, 그쵸? 방해를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전향력, 또 그 다음에 구심력, 그 다음이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 네 가지의 힘의 합력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대기의 정력학 평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대기의 정력학 평형이란,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인데, 정력학 평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력학 평형은 중력과 기압 경도력이 합력을 이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자,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고요. 지표면에 가까운 곳은 기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람이 항상 아래에서 위로 불어야 되겠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과 공기덩어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 힘이 공기덩어리의 연직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기의 정력학 평형에서 고도가 낮은 곳은 높은 곳에 비해서 기압이 높으므로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고도가 낮은 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대체적으로 무슨 힘과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서 상쇄되므로 연직 방향으로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기압 경도력이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을 pH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pH는 크기가 로분의 1 델타 P 델타 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로분의 1 공기덩어리의 밀도의 역수, 그리고 기압차 분자에 들어가고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L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L은 아유, 지우개 왜 이렇게 커? 이 L은 델타 P, 다시 델타 L분의 델타 P인데, 이 L은 여기선 이제 연직 방향의 고도를 나타내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델타 Z로 바꾸겠습니다. 이 델타 Z요. 자, 그러면 이 지점 사이와 이 지점 거리는 델타 Z고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사이의 기압 차이는 델타 P예요. 자, 그러면 이 연직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로분의 1 델타 P 델타 Z가 될 텐데, 여기서 연직 기압 경도력은 지금 단위 질량당 이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나누기 m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중력은 우리가 mg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단위 질량당 중력으로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될 테니까 결국은 중력은 크기가 g예요. 그렇다면 이 로분의 1 델타 g분의 델타 p와 중력 g는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 로분의 1 델타 P 델타 Z는 중력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여기서 사용을 한 이유는 방향을 표현해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델타 P랑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크기가 같다는 의미가 돼요. 크기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연지 기압 경도력은 위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라고 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Z분의 델타 P는 플러스 G와 같다라고 식을 세운 것입니다. 힘은 벡터 값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식을 하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거나 하면은 뭐 로분의 1 델타 P 델타 Z 더하기 G는 0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이제 공기덩어리 단위 질량의 공기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의 방정식이겠죠. 자, 공기덩어리가 연직 방향으로 정력학 평형을 이루면 공기는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에 의한 운동만 나타난다.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을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알짜힘이 0이니까 수평 방향, 좌우 방향의 기압 경도력에 의한 운동만 우리는 관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이 식을 정리한 거죠. 델타 P는 G를 남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보냈고요. 그리고 델타 Z 보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 G 델타 G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G. 자,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해수의 정력학 평형하고 형태가 동일합니다. 유체이기 때문에 공기든 해수든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전향력. 이 힘은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힘이다. 자, 겉보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향력을 관찰할 수 있는 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힘, 그러니까 느껴지는 힘이에요. 자, 전향력을 관찰하는 우리는 전향력을 관찰을 하는데 우리는 지구 위에 있죠. 지구는 자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자전하는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매일매일 느끼나요? 그러지 않죠. 분명히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지만 나는 느끼지 못해요. 회전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 회전이 우리의 운동에 영향도 주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회전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회전은 언제나 우리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관찰을 했을 때 이 회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저 이상한 운동을 의아해 할 뿐이죠. 자, 전향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하는데 모든 물체라기보다는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 전향력은 지구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해요. 운동을 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있다는 뜻이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존재하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V가 0이면 전향력도 작용하지 않아요.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입니다.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동서남북처럼 정해져 있는 방향이 아니고요. 내가 아래로 진행을 하면 그거의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언제나 오른손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향력 C는 코리올리의 약자예요. EV, 속력의 2, 그리고 오메가는 지구 자전 각속도입니다. 지구 자전 각속도는
하루에 360도를 돌죠. 오메가의 크기는 요거예요. 그리고 사인 파이에서 파이는 위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값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전향력의 크기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위도에 비례하는 건 아니죠. 위도에 비례하지는 않고요.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속력에 비례하고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해요. 자, 조심해야 돼요.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 거. 정지한 물체와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위도에서는 사인 파이가 사인 0도가 0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고요. 따라서 적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하나 가정을 한다면 여기 적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가정을 한다면 얘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휘어지지 않죠. 이렇게 움직인다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휘어지지 않아요. 다만 적도에서 출발해서 아래나 위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순간부터 위도가 0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전향력을 받겠죠. 자, 뭐야 나 뭐 눌렀어. 이건가? 됐다. 자, 여기서 지구 자전의 효과 여기를 볼게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물체는 여기서 원래 점선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던졌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다 경도 방향으로 던졌죠. 이 관측자가 위치해 보면 지금 정남 방향으로 던진 거고요. 이 관측자는 정북 방향으로 던진 겁니다. 근데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물체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지금 변한 거잖아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했네. 왜 변했을까? 힘이 작용을 했나 봐. 근데 내가 적용한 내가 내가 exert한 힘이 내가 가한 힘이 그렇지. 내가 가한 힘은 아니었죠. 내가 가한 힘은 아니었어. 내가 가한 힘은 아닌데 물체 운동 방향이 변했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전향력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하지 않았지만 물체는 전향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힘은 내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상대 운동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실제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움직인 거예요. 지구 자전을 따라서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기보다는 회전하는 개에 있는 관찰자가 회전하는 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힘입니다. 자, 정리하면 전향력의 크기는 코리올리 힘은 속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 각속도 위도의 위도의 사인 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었고 물론 얘도 되네.
자, 구심력.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구심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체의 궤적을 곡선이 되게 하는 힘이다라고 했죠. 바람이 우리가 항상 직선으로 불지 않죠. 바람은 이렇게도 불고 이렇게도 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곡선으로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곡선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얘가 구심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구심력으로 작용했을까? 자, 구심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무엇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향력이고 어떤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이에요. 이거를 때에 따라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전향력 또는 기압 경도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볼게요. 바람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기압 경도력에서의 기압 경도나 중력에서의 질량처럼 이 힘을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입니다. 바람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무엇으로? 차이로 나타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바람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미예요. 자, 크기는 반지름분의 이제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R분의 V 제곱을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오메가가 오메가 R이 V지. 보통 이제 오메가 R을 V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R의 제곱은 V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은 이게 지금 V 제곱이고 밑에 R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오메가 제곱 R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메가 R이 V이기 때문이에요. 각속도의 반지름을 곱한 것이 선속도입니다. 자세한 건 물리 시간에. 자, CP, 여기서 구심력은 공기 1kg에 작용하는 구심력이고요. 단위 질량당이겠죠. 단위 질량당 구심력을 표현을 한 거고, V는 운동 선속도, 오메가는 각속도, R은 회전 반지름입니다. 자, 마찰력. 이제 어떤 경우에 무엇이 전향력이고 무엇이 기압 경도력이어서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구심력은 전향력이나 기압 경도력 둘 중에 하나가 남아서 둘 중에 크기가 큰 놈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읍시다. 자, 네 번째 힘은 마찰력인데요. 이 마찰력은 지표면에 의해서 받는 힘이에요. 지표면 가까이에서 운동하는 공기는 지표면이나 또는 이제 공기 자체의 마찰, 공기 분자끼리도 이제 마찰을 하겠죠. 보통 지표면에 의한 마찰이 가장 큽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는데 방향은 무조건 풍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무조건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크기는 지표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커집니다. 빠를수록 커집니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읍시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지표면이 거칠고 지표면이 가깝고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풍속이 클수록 커진다. 이거는 외워둡시다. 자, 따라서 문제를 보면 연직 방향으로 정력각 평형 상태인 공기덩어리는 연직 상방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과 연직 하방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죠. 전향력의 크기는 운동 속도에는 비례하고요.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자,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운동 방향이 북반구예요.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왼쪽이죠.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구심력이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회전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바람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풍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풍속이 커질수록 세진다. 맞았나 다? 기압 경도력 중력, 기압 경도력 중력 맞았고 비례 증가 됐고 오른쪽 그리고 구심력 회전 중심 회전축이나 그거나 반대 커진다. 맞았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을 알아보았고요. 바람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은 정리하면 대기를 움직이는 힘 크게 4가지 기압, 경도력, 두 번째 전향력, 세 번째 안녕. 왜 불을 다 끄고 있어? 세 번째가 뭐였지? 자려고? 나 지금 짓구과학 하는 중이야. 전향력, 그 다음에가 갑자기 깔렸네. 구심력, 마지막이 마찰력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끝.